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등학교 경제 과목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 수업을 할 거고요. 오늘 수업의 주제는 기회비용 그리고 매몰비용입니다. 뒤에 비용자가 붙어가지고 둘이 비슷할 것 같지만 사실 둘은 합리적인 의사 결정에 고려해봐야 하는 요인이다 라는 점 말고는 전혀 달라요. 먼저 기회비용의 의미부터 볼게요. 기회비용은 선택 가능한 여러 대안 중 하나의 대안을 선택함으로써 포기하게 되는 대안들 중 가장 가치가 큰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많은 선택지가 여러 개 있다고 할게요. 근데 만약에 제가 B를 선택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 A가 가장 크죠? B를 했기 때문에 A를 선택하지 못하게 됐을 때 기회비용은 A가 되는 것이에요. 기회비용을 따질 때 중요한 건 여러 선택지들 중에서 선택한 거를 제외하고 가장 큰 걸 보기 때문에 이거 A, C, D, E를 다 더한 게 아닌 A 하나만 고려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회비용의 정의 다시 볼게요. 네, 선택 가능한 여러 대안 중 하나의 대안을 선택함으로써 포기하게 되는 대안들 중 가장 가치가 큰 것. 자, 그러면 기회비용은 왜 생길까요? 우리 경제 문제는 희소성으로 인한 선택의 문제라고 했어요. 모든 선택에는 항상 그에 따른 기회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면 뭔가를 포기하게 되는 게 경제 문제의 기본적인 희소성 원칙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기회비용은 뭘랑 뭐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기회비용은요, 명시적 비용, 그리고 암묵적 비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명시적 비용은요, 어떤 대안을 선택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쓴 비용이고, 암묵적 비용은 이거 A에 선택했다면 얻을 수 있던 이익을 의미해요. 이걸 그래서 합해서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명시적 비용을 다른 말로 회계비용이라고 하기도 해요. 자, 그러면 이건 이렇게 말하면 잘 이해가 안 갈 거고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영어도 배우고 싶고 수학도 배우고 싶고 국어도 배우고 싶고 사회도 배우고 싶었어요. 학원비는 각각 달랐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각 과목을 선택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각자 달랐어요. 자, 학원비만 봤을 때는 뭔가 가장 싼 국어를 선택해야 할 것 같지만 우리 기회비용까지 따져봐야겠죠. 이익에서 학원비를 뺀 금액은 영어는 20, 수학은 20, 국어는 35, 사회는 42로 측정이 됐죠. 아, 그러면
순이익이 사회가 가장 크니까 사회를 선택했다고 할게요. 우리가 사회를 선택함으로 인해 다른 과목들을 선택하지 못했죠. 이 선택하지 못한 것 중에 가장 큰 국어를 선택했다면 얻을 수 있던 이익이 암묵적 비용. 암묵적 비용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를 배울 때 얻을 수 있는 것은 60의 이익이라고 하고 18이라는 학원비라는 명시적 비용이 들었죠. 그리고 35라는 암묵적 비용이 든 거예요. 그리고 이게 기회비용인 거죠. 그러면 순편익이라는 게 있어요. 순편익은 편익 마이너스 비용입니다. 이 비용은요, 기회비용을 의미해요. 명시적 비용만 따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사회를 선택했을 때 순편익은 어떻게 될까요? 60에서 18과 35를 빼면 되겠죠? 그래서 사회를 선택했을 때 순편익은 잠시만요. 사회 선택의 순편익은 7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잘 됐나요? 그럼 박수. 네, 그 다음 매몰 비용 볼게요. 매몰 비용은요, 이미 지출해서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이에요. 우리가 합리적 선택을 할 때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매몰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쓴 돈이 아까워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매몰 비용은 이미 지출을 한 비용이에요. 이미 지출을 했는데 고려사항에 넣는 것은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거겠죠. 따라서 매몰 비용은 이미 지출해서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이기 때문에 합리적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매몰 비용을 고려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걸 가장 많이 악용하시는 게 급식 시간일 거예요. 급식비는 이미 낸 금액이에요. 그러니 급식을 먹기 전 달이나 아니면 그 달 초에 이미 낸 비용이죠. 그러니까 급식비는 매몰 비용에 해당하죠. 만약에 여러분이 급식을 안 먹고 오늘 매점을 가거나 뭔가 시켜 먹고 싶어요. 그러면 그 매점을 가는 것에 대한 매점비가 들고, 그리고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다면 배달 음식비가 들고, 그리고 만약에 급식을 먹는다면 급식비가 들겠죠. 근데 급식비는 이미 내버린 비용이고 회수할 수도 없는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바로 매몰 비용에 해당을 하겠죠. 나머지는 앞으로 지출할지도 모를 명시적 비용이고요. 자, 그러면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선택지 중에 우리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은 뭐가 있을까요? 먼저 이 명시적 비용이 얼마인지 고려를 해야 되고요. 각각의 선택지를 선택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편익, 이익, 효용은 얼마 정도 되는지를 고려를 해야겠죠. 만약에 급식을 먹을 경우에는 명시적 비용이 전혀 들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얻을 수 있는 효용이 아예 없다면 이건 그런데도 급식을 먹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겠죠. 그리고 만약에 매점을 갔을 때 내야 하는 비용이 예를 들어서 4,000원이라고 해봅시다. 근데 얻을 수 있는 편익이 3,000원 정도에 해당하는 편익이라면 이것 역시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매몰 비용은 이미 지출해서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그걸 합리적 선택을 고려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행동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요. 우리가 지금 기회비용과 매몰비용을 배웠는데 그래서 합리적 의사결정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먼저 1단계 문제를 인식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인지 이걸 해결해야 되는구나를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대안을 나열해 봅니다. 자, 우리 기회비용의 예시에서는 성적이 나쁘다. 그래서 이런 과목을 학원에 다 넣었으면 좋겠다를 예시로 들었었고, 매몰비용에서는 예시를 배가 고프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저녁을 먹어야겠다를 예시로 들었었죠. 그래서 두 번째 대안 나열이고요. 세 번째 평가 기준을 설정합니다. 여기서는 지금 학원비랑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예시로 들었는데요. 이게 명시적 비용 얼마나 드는지, 내 시간은 얼마나 드는지, 이걸 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만족, 효용, 편익은 얼마나 되는지 등등을 다 따져서 평가 기준을 설정하면 됩니다. 이건 개인에 따라서 가중치가 더 높게 부여되는 항목이 있을 수도 있고 별로 중요한 고려사항이 안 되는 항목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번째, 대안을 평가합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그리고 편익은 얼마나 되는지 그걸 직접 숫자로 설정해서 평가해보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까 배웠던 기회비용을 고려하고 매몰비용은 고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최종 선택이에요. 선택을 했으면 평가를 해야겠죠. 내가 옳은 선택을 했는지 평가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러면 오늘 복습 한번 해볼게요. 오늘 배운 내용은 기회비용 그리고 매몰비용입니다. 기회비용은 선택 가능한 여러 대안 중 하나의 대안을 선택함으로써 포기하게 되는 대안들 중 가장 가치가 큰 것이에요. 합하는 걸로 실수하면 안 되고 기회비용을 명시적 비용만 포함한다, 암묵적 비용만 포함한다라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기회비용을 암묵적 비용만 있다고 정의하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고등학교 과정에서 중요한 건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의 합이 기회비용이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매몰비용. 매몰비용은요, 이미 지출해서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합리적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이미 지출한 거 가지고 아까워하면서 고려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걸 회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고려하는 게 합리적이겠죠. 근데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만약에 제가 주말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독서. 두 번째, 운동. 세 번째, 음악 감상. 셋 중에 하나를 하려고 한다고 칩시다. 자, 이 편익의 크기를 화폐로 환산해 볼게요. 독서를 하면 10만원 정도의 편익을, 운동을 하면 9만원 정도의 편익을, 음악 감상을 하면 8만원 정도의 편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필요한 비용은 독서는 책 구입을 해서 10,000원 정도가 들고요. 운동을 할 경우에는 요새 또 운동을 하면 그냥 나갈 수가 없죠. 마스크가 필요해요. 그리고 운동 장비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0.5 정도가 든다고 합시다. 그리고 음악 감상은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편익에서 명시적 비용을 뺀 것은 여기서는 9, 여기서는 8.5, 여기서는 8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일단 이것만 봐도 독서가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음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기회비용까지 고려해서 순편익을 계산해 볼까요? 자, 독서를 할 경우에 독서를 해서 얻지 못하는 두 가지의 선택지 중 가장 큰 것은 운동에 해당하는 8.5입니다. 그래서 9에서 8.5를 빼면 0.5가 되고요. 운동을 할 경우에 나머지 선택지 중 가장 큰 것은 9입니다. 그래서 순편익은 마이너스 0.5가 되겠죠. 음악 감상을 할 경우에는 8을 얻고 9와 8.5를 포기해야 되는데 뭐가 더 크죠? 네, 9가 크죠. 네, 그래서 순편익은 마이너스 1이에요. 자, 순편익이 이건 0보다 크고 나머지는 0보다 작죠. 독서를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음을 알 수 있겠죠.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